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칼럼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무너진다.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 민주당을 추스를 인물이 누구냐? 추스를 인물이.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이제 그 보수 우파 그 시민들이 그 앞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던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이가 날아가면 그 대안이 누구냐, 이거 대안이. 대안이 누구라고 보세요? 그 대안이 문재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내가 청와대에서 나와도 이른바 좌파의 호메이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호메이니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게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인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의미 깊은 이야기. 자,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과 원래 22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거의 흘렸죠. 바이든 쪽에서 요청한 거다. 근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좌파 언론 한겨레를 제외하고 무슨 우파에서도 이쪽 문재인 쪽에서 뭐 뻥튀기하고 사기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 않다. 틀림없이 바이든이 문재인과 22일 만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시켜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틀림없는 사실이고, 청와대에 문재인이 있을 때에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다. 이것도 사실로 봐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 설리반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 하루 전날인 19일에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다. 이건 대단히 의기적인 표현이다. 현재로서는. 근데 영어로 말하면 더 구체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번에야, 이번에. at this time. 이번에는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둘을 데리고 놀려고 하는 더블 플레이다. 이중 플레이로 봐야 한다. 이중 플레이로. 이걸 윤석열이가 절대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걸로만 착각하면 절대 안 돼. 바이든 대통령이 설리반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교의 천재라고 했어요. 외교의 천재.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의 천재다. 무슨 얘기냐?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 바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전 세계 외교사에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가지고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달달한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을 안심을 시켜놓고 그랬잖아요. 김정은한테 메시지 없느냐 했더니 헬로우 하고 끝이다. 피리어드. 이게 바로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완전히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북한을 강경책으로 절대 유화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거기에 바이든이 편승해 주는 거야. 거기에. 이거 정말 김성환이든 박진 장관이든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는 김정은한테 이른바 대북 유화책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문재인하고 10분간 전화를 했어. 10분간. 이건 뭐냐? 직접 22일 날 만나려고 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치려고 한 거지. 사기 외교. 아니, 그를 만나겠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전화 통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뭐냐?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문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논의가 되면서 바이든하고 문재인 간에 22일 날 만나자는 그 이야기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나는 확정이 됐다고 봐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게. 그런데 뭐냐?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잊힌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문재인 본인도 얘기했어. 내가 어떤 활동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북 특사
대북 특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한 거예요.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이든하고 문재인하고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김정은한테 보내는 그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다고 나는 믿어요. 이건 문재인 세력이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고 선전선동에 능하지만은 이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다가 내가 잊힌 삶을 살겠다고 한 것이 이게 내가 아무것도 대외활동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정정을 한 배경이구나. 설명이 되는구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자신을 누가 보호해 주겠냐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 가신팀이 완전히 지금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는 걸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문정권 적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하고도 남는다고 봐야 돼.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그야말로 뼈를 발라내는 수사를 할 거라고. 유시민이 나는 감옥 간다고 봐. 네. 자, 여러분이 문재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이걸 자기가 감옥에 안 가겠냐고. 무슨 방법으로? 그 방법은 문재인이가 정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정치를 하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평산에, 양산 평산에 자기 성을 자기가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성을 자기가 쌓지 않고 일방적으로 깨져가지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게 노무현이라는 것을 문재인 씨가 봤잖아요. 그걸 절감했잖아요. 자,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정치적 성을 쌓아가지고 평산에 윤석열이가 공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가 뭐냐? 대북 특사 갔다 오는 거야. 대북 특사를 갔다 오면 대북 특사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입장에서 매년 노벨 평화상을 주는데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자기인데 지금 트럼프는 뭐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나오는 판에 문재인 입장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고 그 프리미엄이 엄청났잖아요. 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 몸집을 키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보니까 정치 보복을 틀림없이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이미 평산 사저정치, 평산에서 사저정치를 하겠다는 시스템이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됐구나. 청와대에서 메시지 관리를 하는 비서 3명을 데려간 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문재인하고 바이든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누가 브리핑했냐면 서울에 있는 윤건영이가 자세히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평산에 있는 문재인 그 평산의 비서실장이 윤건영이구나.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도망가는 이른바 중도 실용 어쩌가면서 도망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게 권력이거든. 그렇게 민주당이 무너진다면 이건 딱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평산에서 호메이니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낙선하고 이재명이가 몰락하고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나가서 완전 3대2, 4대2로 지고 지방선거가 완패해서 전라도, 제주도만 남을 경우에 문재인이가 복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장 나올 거라. 문재인 복귀해야 된다. 이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희한한 게 이재명이가 실패하게 되면 문재인을 불러오는 거지. 만약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완패인데 완패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문재인의 평산마을 그 평산사저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갈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문재인이가 청와대의 그 병장처럼 말년 병장처럼 있을 때부터 충분히 나는 구상하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5월 9일, 5월 10일 그 윤석열 취임식 전날 나와요. 청와대에서. 그 나와가지고 문재인 그 환호하는 그 대깨문들 앞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 얘기를 해요. 네? 다시 출마할까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지지율이 높다고 자랑하는 의미, 그 단순한 의미라고 본다? 내가 지금 윤석열하고 대통령 선거 나와도 내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단순히 약간 희롱하는 것으로만 봐준다면 그건 아니죠. 출마라는 표현은 이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정치인 거야. 자,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 내가 볼 때 지금 문재인 국정운영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때 41%, 42%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41%, 42%
그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건 뭐냐면 문재인을 찍었던 국민들이 그대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에 5월 9일이었죠. 그 국민이 한 톨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황 됩니다. 호메인이 됩니다. 지금 상황 이대로 가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노무현 13주기 추도식이에요. 여기에 문재인이가 상주로 참석합니다. 5년 만에. 5년 만에. 폭발적 반응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좌파 세력 총궐기대회가 될 거예요. 이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약발 끝났다라고 다 판단들 하고 있어. 오늘이 뭐냐?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로 문재인이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 대통령 당선되고 첫 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지금 나가는 건데 아마 윤석열 집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좌파들이 총궐기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치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야. 오늘 폭발하면서 오늘 소위 말해 노무현 13주기의 상주가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가 아니에요. 그게 문재인이가 명실상부하게 상주 자리를 굳힐 거라고. 아, 재밌죠? 네?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 다음에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평산에서 문재인이가 호메이니로 부활하게 되면 대구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도 동시에 경쟁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네. 이래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영남권에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퇴물들이 가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무대가 차려진다 이거야. 네? 정치 무대가. 그래가지고 좌파의 호메인이 누구냐? 문재인이고 우파의 호메인이 누가 되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거다 이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의 그 무대가 지금 아주 격렬하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이게 딱 되는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른바 국내 정치의 이니셔티브를 박근혜 대통령이 갖게 되고 민주당이 무너지게 되면 그 주도권을 문재인이가 갖게 되는, 완전히 주도권마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현상인 거지. 그런 현상이 올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어려운 상황이. 자, 정상회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정상회담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네. 역대 대통령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안 줘요. 그건 거야. 그건 대통령으로서 호사를 누리는 것에 불과한 걸로 다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방이 나와야 돼. 한 방이. 그 한 방이 뭐냐?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완전히 단결시킬 수 있는 한 방이 나와야 한다, 이게.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뭘 또 모르고 있더만. 오늘 그 봉하마을 노무현 그 제사에, 주도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또 왕창 내려가더만. 이거 이런 싸가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응? 네, 이건 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 때에 국정원장을 하셨던 첫 번째 남재준 국정원장, 두 번째 이병기 국정원장, 두 분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셔가지고 가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원세훈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기 초반에 자신의 손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사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빨리 풀어줘야 돼.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발상으로 보수 우파를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이 폴리티컬 베이스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아침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윤카세 TV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한 논평의 방송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윤카세 TV 후원에 많은 도움을 잊지 마시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보수 우파의 대원로이신 이규택 대표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